안녕하세요. 금일 인벤토데이 웨비나를 진행할 라인테크 시스템의 허웅기 팀장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할 내용은 애니캐드를 이용한 라이브러리 구축 및 활용이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는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앞부분에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인벤터 2019의 여러 기능 중 모델링 작업 시에 많이 사용되는 기능 위주로 개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뒤에 오늘 주제인 애니캐드를 이용한 라이브러리 구축 및 활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니캐드로 다른 툴에서 만든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부터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모델을 활용하는 부분까지를 슬라이드와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가진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설계 및 제조 컬렉션이 필요한 이유로 PDMC 구성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인벤터의 경우 단품만 구입해서 사용하시기보단 PDMC 컬렉션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로 버전업 되면서 소리에 잠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로 버전업 되면서 오토캐드가 오토캐드 IST로 변경되었고 내부 구성이 늘어 배관 설계용 플랜트 3D와 스캔 도면을 편집할 수 있는 레스터 디자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PDMC 컬렉션에서 오토캐드의 모든 툴셋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벤터에는 넷싱 유틸리티가 추가되면서 전개된 판금물들을 소재 크기 내에 자동 배치함으로써 재료 사용을 최적화하고 원재료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인벤터를 활용한 설계 워크플로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벤터 프로에서 제품을 설계하고 나스트라님 캐드에서 설계된 제품을 검증하며 설계 의도에 부합하는 최저간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제품을 HSM과 넷싱 유틸리티에서 가공하며 만들어진 제품 및 장비를 팩토리 유틸리티에서 공장 레이아웃을 고려해 배치합니다. 이처럼 설계부터 공장 레이아웃까지의 모든 작업을 단일 프로그램인 인벤터 내에서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개발 프로세서를 최적화하고 설계 기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인벤터 2019의 신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인벤터 2019의 여러 기능 중 모델링 작업 시 많이 사용되는 기능 위주로 개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릴 부분은 어셈블리 성능 향상 부분으로 어셈블리에서의 변경, 업데이트, 패턴 선택 등이고 도면에서는 뷰 생성, 업데이트, 내비게이션으로 조립품과 도면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작업들에서 로딩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인벤터 2019를 사용하는 고객은 어셈블리에서 7배 빠른 3 단면을 볼 수 있으며 계산 시간을 35% 단축하고 재구성 작업을 최대 80%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구멍 작업에서 스레드 선택 시의 지연 현상과 줌인, 줌아웃 시의 버벅이는 현상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초기 컨텐츠 센터를 연 후 세션 중 메모리 캐싱으로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계 부품 모델링 시에서 홀 작업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번 2019에서는 구멍 명령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명령어 실행 시 선택 참조에 따라 구멍 배치를 추론하여 더 빠르고 똑똑해졌습니다. 먼저 스케치를 작성하지 않고 치수 및 동심 구속 조건을 적용할 수 있으며 명령을 종료하지 않고 피처 편집과 스케치 편집 간의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구면 명령의 개선 사항을 개선 사항을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자가 선택하는 참조에 따라 배치 구속 적용 및 기존의 스케치상에서 점을 찍고 구면 명령을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이제는 구면 명령을 바로 실행하여 직관적인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참조를 지정함에 따라서 위치를 재선택할 수 있고 해당 피처에서 하고자 하는 작업들을 홀 명령어 내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2019 버전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홀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것처럼 홀 명령어 내에서 전체적인 홀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사양 등을 직관적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판금 작업으로 인벤터 고객 중 거의 40%가 매일 판금을 사용합니다. 판금면 및 코너 향상 부분으로 면 생성 명령은 스케치면을 기준으로 양면으로의 돌출이 가능해졌고 코너 릴리프 형상의 레이저 용접 릴리프 모양이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레이저 용접 릴리프는 접선 호로 끝나며 레이저 절단 부품에 더 적합합니다. 판금 부분의 개선 사항을 영상을 보시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금에서는 양쪽 면 돌출 명령이 새로 추가되었고 그 다음 젓는 부분에 레이저 용접 코너 릴리프 영상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튜브 및 파이프 프레임 생성기 부분의 개선 사항입니다. 튜브와 파이프에서는 새로운 옵션인 호스 길이 잠금을 사용하면 정확한 호스 길이로 설계할 수 있으며 그리고 구성 요소가 이동할 경우에도 잠금된 호스 길이 값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일반 치수를 추가하여 호스 길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임 생성기에서의 변경 사항은 자르기 및 연장 명령으로 생성된 값을 iProperty 사용자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벤터 아이디어스인데요. 이 아이디어스 항목은 인벤터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오토데스크 측에 요구하는 내용, 즉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개선된 내용으로 검색기, 피처, 로드 뒤에
확장 정보 표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사용자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어세블리 구속 조건 변경 내용으로는 삽입 구속에서 회전 잠금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메이트 구속 조건에서 조립품의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회전체 조립 시 조립 시간의 단축 및 잘못된 조립에 따른 에러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 설명드린 호스 길이, 어셈블리 구속 조건 등의 개선 사항을 또다시 영상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만들어놨던 모델에서 지금 호스 길이를 다시 재정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길이 값을 사용자가 정의하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된 호스도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스 길이를 변경하신 후에 형상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조립을 바꿨을 때 동일한 기준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용자 마이그레이션 도구의 변경 사항입니다. 사용자 설정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여 기존 사용자 지정 및 사용자 설정 지정 및 응용 프로그램 옵션 설정을 최신 인벤터 릴리즈로 가져옵니다. 관리자는 배포 시에 옵션 사항을 추가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 오토캐드에서 설정을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었는데 2019로 버전업되면서 인벤터에서도 설정을 가져오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변화지만 색 구성표 사용자화가 드디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몇 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버전업 되면서 지금 인벤터 2019에서는 색 구성표 사용자 편집 기능이 추가되었고 사용자 정의된 어플리케이션 옵션 XML 파일로 저장됩니다. 그 외 3D 스케치 나선형 곡선에서 가변 피치 나선 곡선 생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목깎이에서 반전 목깎이가 추가되었으며 직접 명령어에서 자동 혼합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구사항에 의한 인벤터 개선사항을 영상을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오토 블렌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새롭게 추가된 부분으로 블렌드를 켰을 때 형상 전체를 이동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오토 블렌드 기능에서 가장자리에 라운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오토 블렌드 기능이 없을 때는 구배를 줄 수 없었는데 지금 오토 블렌드 기능이 추가되면서 구배 형상에 대한 추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링 과정에서 필요한 즉 2019의 기본적인 업데이트 기능이었고요. 그래서 인벤터 2019 업데이트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웨비나의 메인 주제인 애니캐드를 이용한 라이브러리 구축 및 활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브러리 구축은 설계 표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설계 표준화의 필요성 및 프로젝트
설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회사의 표준 설정이 되었을 때 그 설정을 기반으로 라이브러리가 작성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계 표준화의 필요성은 설계 데이터의 경우 정해진 규칙, 산업 표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인베터에서 표준 부품 및 구매품 등에 대한 환경은 프로젝트 설정에 의해 정의 및 관리되며 이런 환경은 팀원 모두가 공통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대표 모델에 대해 표준 설계 방법론을 구축하고 문서화하며 관리자를 두어 지속적으로 설계 환경을 개선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설계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및 기술 지원을 병행합니다. 이렇듯 안정적인 3D 설계 환경이 구축될 때까지 최소한의 기간 및 노력이 필요하고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인베터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베터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설정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베터 프로젝트 설정은 기본적으로 모든 팀원이 단일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동일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프로젝트 세부 설정 중 작업 공간, 라이브러리, 컨텐츠 센터 파일 위치를 필수 경로 설정 사항입니다. 팀 내 구매품 및 공용품을 NAS나 네트워크 폴더로 지정하여 사용하실 경우 해당 경로를 라이브러리로 지정합니다. 속도 문제로 모든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올려서 작업하는 것이 힘들다면 라이브러리와 컨텐츠 센터 파일만 네트워크로 경로 설정하고 작업 공간은 로컬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듯 설정이 가능하고 라이브러리 위치 같은 경우에는 복수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내에 팀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용 폴더를 구축하고 또 자기 자신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위치가 따로 있다면 현재 진행할 프로젝트에 맞는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그것은 로컬 폴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내용들처럼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예이므로 샘플로 화면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라이브러리 구축 워크플로우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데이터 가져오기, 데이터 편집, 데이터 내보내기 3개의 큰 틀로 구성을 했고요. 1단계 데이터 가져오기에서는 타캐드에서 작성된 3D 데이터나 2D 오토캐드 데이터를 가져오는 단계로 참조를 이용하여 3D 모델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 데이터 편집은 생성된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형상을 제거하여 단순화하고 필요 조립 기준을 추가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가져온 모델에 대해 형상을 라이브러리에 맞게끔 구현하는 단계로 1단계가 이제 2D 파일이었다면 실질적인 형상을 만들어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단계가 2단계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데이터 내보내기는 라이브러리 활용 단계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는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대부분은 팀 내 라이브러리 파일로 사용되어집니다. 2단계 데이터 편집 단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로 컨텐츠 센터 파일로도 만들 수 있고 또 BIM, 레빗이라든가 이런 다른 프로그램들을 위한 빈 컨텐츠로 쓸 수 있고 3D PDF를 생성하여 그 협력 업체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로도 활용하는 단계, 이런 단계가 데이터 내보내기입니다. 설명드린 3단계를 작업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라이브러리 작성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작성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단계로 3D는 애니캐드, 2D는 DWG 언더레이를 이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데이터 상호 운용성 확장이라고 해서 그림과 같이 인베터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의 설계 데이터를 별도의 변환 작업 없이 바로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캐드 데이터의 변경 사항은 인벤터에 반영됩니다. 별도의 스텝이나
IGS로 변화는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오른쪽 표를 보시면 형식과 버전으로 나눠져 있는데, 형식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카티아 V5부터 시작해서 크리오,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그리고 퓨전 360까지 대부분의 3D CAD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원한 게 솔리드 엣지까지 지금 애니캐드 항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모든 3D CAD를 지원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버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와 있는 가장 최신 버전과 그 하위 단계, 그러니까 버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와 있는 동일 버전을 제외한 그 하위 모든 단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니캐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인벤터 데이터의 경우 열기 창에서 파일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위 마지막 업데이트 버전에서 상위 버전을 열어서 조립할 수도 있고요. 역시 애니캐드 기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위 인벤터에서 상위 버전을 열어 일반적인 설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애니캐드를 이용한 솔리드웍스 프레임 추가 동영상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 지금 2019 버전인데 가장 상위 버전에서는 하위 버전의 어떤 하위 버전이든 모두 열어서 작업하고 첨부하고 조립하고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벤터 애니캐드 기능은 바로 하위 단계의 마지막 버전에서 상위 버전 데이터를 열어서 첨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벤터에서는 이제 애니캐드 기능으로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도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진다는 거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솔리드웍스에서 설계된 테이블을 별도 파일 변환 없이 인벤터에서 선택하여 배치합니다. 원본과의 연관관계를 유지하므로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업데이트가 반영되고 별도의 재조립 과정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양방향 동기화는 아니므로 인벤터에서 형상 변경이 웍스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웍스에서의 변경 내용이 인벤터 조립된 결과물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DWG 언더레이 기능입니다. DWG 언더레이 기능을 설명드리기 앞서 2D 도면을 기반으로 3D 모델링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2D 도면을 열어서 필요한 부분을 컨트롤 C 하고 인벤터 스케치에서 컨트롤 V 하시겠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최선의 방법은 아니죠. 단점으로는 2D 도면 변경 시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빠르게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DWG 언더레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기능을 영상을 살펴보면서 기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오토캐드 파일을 임포트로, 그러니까 가져오기로 열어서 지금 현재 3D 모델링에 배치를 하고, 배치된 화면에서 불필요한 레이어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원점을 재정의하고 위치를 변경하여 실제 모델과 동일한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뒤에 DWG 형상 투영을 이용하여 오토캐드 파일을 형상 투영하고, 그러니까 인벤터에서 형상 투영하고 이 투영된 형상을 스케치면으로 사용하여 형상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 즉 구현된 형상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오토캐드에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저장하시면 3D인 인벤터에서 이러한 변경사항이 반영되어집니다.
여기서 부모가 되는 것은 오토캐드 파일이므로 어떤 형상의 변경이라든가 기본적인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2D 도면에서 이를 반영해 주면 3D 모델에 반영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 추가적인 형상이 필요할 시에는 굳이 오토캐드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벤터 내에서 변경사항을 반영하면 오토캐드의 변경사항 및 인벤터의 변경사항 모두를 반영하여 모델링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져오기 기능이고요. 가져와서 어떤 형상을 구현하는 과정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3D 라이브러리 편집 기능입니다. 이 3D 라이브러리 편집 과정은 불러들이거나 생성한 3D 라이브러리 모델을 활용 목적에 맞게 수정 변경하는 부분으로 인벤터의 기본 명령어를 사용하여 편집할 수 있지만 스텝 등과 같은 불러온 모델의 경우 수정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편집에서는 모델에서의 일부 형상 변경, 홀, 라운드 등과 같이 불필요한 형상 제거, 기준 및 속성 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직접 형상 단순화, 속성 및 조립 기준 추가는 인벤터에 있는 기능을 어떻게 활용해서 형상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명령어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드릴 것은 아까 2019 버전 업데이트에서도 있었던 직접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서 이제 다이렉트 에디팅 모델링이라고 일단 써놨습니다. 부품 수정, 직접 기능은 편집기의 피처 구성과 상관없이 모델을 수정하거나 불러온 데이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장 적합한 명령어입니다. 라이브러리 관련해서는 불필요 형상 및 형상 제거 그리고 데이터 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라운드와 챔퍼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세부 기능 및 활용 방법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모델링한 캘리퍼 디자인으로 지금 애니캐드를 이용해서 불러오는 과정을 보고 계시고요. 불러올 때 솔리드로 불러올 것인가 서피스로 불러올 것인가 등을 선택하실 수 있고 불러온 데이터의 경우 솔리드웍스에서의 모델 트리 즉 검색기의 그 구성이 동일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구현하게 될 것은 전체 영상 중에 볼트가 노란색 볼트가 들어가는 부분에 홀 사이즈 변경 및 홀을 이동하는 과정을 직접 기능을 편집에 있는 직접 기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필요 형상을 제거하고요. 그 뒤에 여기서 보시면 모디파이 안의 다이렉트 기능입니다. 사이즈를 변경하고자 하는 홀을 선택하고 다이아메타 즉 파이 값을 정의하고 그 사이즈를 변경하는 과정을 보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홀을 선택하여 위치를 이동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시면 별도의 기존에 작성되었던 모델 트리 즉 검색기에서의 피처를 수정해서 위치를 변경하거나 사이즈를 변경하거나 전체적인 형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 있는 형상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지금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이 직접 기능 안에서는 라운드라든가 챔퍼, 기타 불필요한 형상들 모두를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구현함에 있어 형상에 대한 디테일보다는 라이브러리 자체의 필요성, 조립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꼭 있어야 되는 형상만을 구현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선 보여드리고 있지 않지만 라운드와 챔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거까지도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는 형상 단순화입니다. 일반 설계 조립품의 경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상이 필요 이상으로 디테일하며 내부에 불필요한 구성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로 사용하기 위해 형상 단순화를 진행하는데 직접이 앞에서 보셨던 다이렉트 직접 기능이 부품 단위에서의 형상 변경이라면 형상 단순화는 조립품 단위에서 내부 부품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구멍과 라운드 챔퍼 등을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형상 단순화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라이브러리가 디테일할 경우 데이터가 커져 작업 속도의 저하를 가져오므로 필수 형상과 조립 기준만 남기고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라이브러리 속성 및 조립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볼트 조립을 위해 홀의 축을 생성하거나 아이메이트로 조립을 사전 정의할 수 있으며 MEP 커넥터 설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iProperty 속성 값을 입력하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에서 정의하는 라이브러리 폴더에 저장하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해서 형상을 단순화하고 단순화된 형상의 조립 기준을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졌다면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에 대한 활용 부분입니다. 마지막이네요. 컨텐츠 센터 파일로 게시해서 사용하거나 라이브러리 폴더, 공유 폴더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으며 레빗과 연동해서 사용하신다면 BIM 컨텐츠를 생성하기도 하고요. 업체 요구 및 PDM에 등록하기 위해 3D PDF로 게시하기도 합니다. 먼저 컨텐츠 센터 파일 공유 폴더 게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라이브러리 폴더, 즉 공유 폴더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림의 경우 아이파트로 패밀리 부품을 만들고 라이브러리 폴더에 저장하는 것과 컨텐츠 센터 파일로 게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이브러리 폴더 저장은 가장 일반적이며 팀원 간의 공유에도 적합합니다. 폴더 위치는 공유 폴더를 추천드리며 공유 폴더 위치는 네트워크에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컨텐츠 센터 파일 게시는 일반적인 구매품보다는 컨텐츠 센터에 있는 데이터 중 일부 스펙만 변경하거나 회사 내 표준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즉 컨텐츠 내에 있는 구성 요소 중에서 일부를 변경하여 회사 내 사내 표준을 구축하고자 할 때, 그리고 그 구축된 사내 표준이 베리에이션이 명확할 때, 이럴 때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빔 컨텐츠 부분으로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장비 및 설비에 대해 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메뉴 구성이며 형상 단순화, MEP 커넥터, 빌딩 구성 요소 내보내기로 구성됩니다. 인베터에서 적용한 MEP 커넥터는 레빗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 MEP 커넥터를 정의하게 되는데 레빗에서의 정의와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 결과물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BIM 컨텐츠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서 보셨던 슈링크랩 형상 단순화 부분부터 그리고 기준 설정, 그 다음에 빈 컨텐츠 내보내기까지 이 전체를 패키지로 묶어서 하나의 구성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한 이 사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문으로 되어 있긴 한데 쉐링크를 해가지고 전체 형상을 단순화하고 지금 보시는 것 마찬가지로 내부 구성 요소 불필요한, 즉 라이브러리 만들 필요가 없는 불필요 요소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홀이라든가 아니면 포켓 그리고 챔퍼
그다음에 라운드 등을 제거합니다. 그 뒤에 지금 MFP 커넥션으로 위치 정하고 그다음에 빈 컨텐츠로 내보내서 지금 보시면 레빗상에서 내보냈던 컨텐츠를 불러들여서 확인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3D PDF 생성 및 공유 부분입니다. 이 3D PDF 생성 같은 경우에는 비단 라이브러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설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설계 과정 중에 협력업체와 디스커션 할 때 3D PDF를 이용해서 마크를 추가하고 단면을 잘라서 그 단면과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노트를 추가하고 해서 원격상에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고, 또 3D PDF에서는 첨부로 스텝 파일을 포함시킬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파일들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인벤터에서 설정한 뷰, 단면 등이 그대로 출력되며 스텝 파일까지 첨부 가능하고요. 이 부분 역시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 3D PDF란을 보고 계시고요.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뷰를 지정하고 어느 정도 퀄리티로 내보낼 것인가를 지정한 후에 내보낼 때 어떤 템플릿으로 어떤 화면 구성을 내보낼지 정의하고 스텝 파일이 필요하시다면 여기에 첨부로 추가할 수 있고요. 스텝 파일뿐만 아니라 필요 파일이 있을 경우 첨부로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퍼블리싱하면 나가겠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아크로벳 리더로 보시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내보낸 3D PDF 같은 경우 아크로벳 리더 최신판으로 열어보시면 문제없이 열리고, 인벤터에서 적용한 뷰라든가 아니면 어셈블리 구성, 뷰, 만들어 놓은 파쇼 뷰라든가 이런 것들이 첨부되고요. 그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모델부터 나오는 검색기도 동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필요한 영상들이 있으면 제거 보시거나 아니면 이 내에서 치수를 측정하고 그리고 마크 그 노트 부분을 추가하시는 것까지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벤터의 모델 트리에 있는, 즉 검색기에 있는 피처들만 나가지 않고 큰 틀에서의 형상과 그리고 섹션, 뷰까지 모두 나가기 때문에 협력업체와 같이 논의할 때 상당히 유용한 도구이며, 그리고 원본 데이터가 나가지 않으므로 원본에 대해서 안전하게 유출 방지 기능까지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부분이 이제 라이브러리 구축에 관한 부분을 장표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에서 보셨던 이 장표를 추가하는 것은, 추가해서 설명드릴 건 이제 정리하는 부분인데, 지금 데이터 가져오기, 데이터 편집, 내보내기 3단계로 큰 틀에서 구분했지만, 앞에 가져오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인벤터에서 만든 형상이거나 아니면 업체에서 만든 2D 데이터 아니면 다른 툴에서 만들어진 3D 데이터를 어떻게 인벤터로 가져올 것인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 데이터 가져오기고, 그 부분에서 2D 같은 경우에는 애니캐드, 아니군요. 2D 같은 경우에는 DWG 언더레이, 3D는 애니캐드,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가져오게 되고, 데이터 편집 기능, 즉 가져온 데이터에 대해서 불필요한 형상을 부품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는 직접이란 편집 안에 있는 직접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기존에 검색기에 있는 형상을 건드리지 않고 외부 데이터를 바로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상을 만든 뒤에 어셈블리, 조립품을 라이브러리 만들고자 할 때 형상 단순화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 형상만 남기고 내부에 들어있는 굳이 볼 필요 없는 형상들을
형상 부품 컴포넌트를 제거하게 되고, 그리고 외부에 뚫린 구멍이라든가 아니면 라운드 챔퍼를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볍게 만든 후에 여기에 프로퍼티로 들어가서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상세 속성을 추가하고 차후에 라이브러리를 조립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내보내기 같은 경우엔 만들어진 데이터를 공유 폴더로, 즉 인벤터의 프로젝트로 설정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폴더에 저장함으로써 팀원 내 기본 라이브러리로 활용해서 쓸 수 있고요. 이렇게 라이브러리 폴더에 추가된 데이터의 경우 리드온리로 읽기 전용이 되므로 팀 내에서 아무나 변경할 수 없는 이런 파일이 생성될 수 있고요. 또한 형상이 또한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 파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빗이라든가 다른 용도를 위해서 다른 데이터에 만들어진 장비 형상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하기 위해서 빔 컨텐츠를 생성하여 다른 툴로 보낼 수도 있고요. 중간 과정과 아니면 최종 데이터에 대해서 3D PDF를 생성하여 공유하시고, 또 어떤 ERP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데 업로드, PDM이나 ERP로 업로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라이브러리 애니캐드를 이용한 라이브러리 생성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요. 긴 설명 들어주시냐고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짧게나마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까지 뭐 특별히 질문사항 없으신 거 보니 내용이 조금 어려웠나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이 시간 이후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라인테크 시스템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